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였습니다. 한지우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냉동 창고였습니다. 사방이 얼음투성이었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40도를 가리켰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철문만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한지우는 생각했습니다. 2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겨우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선 피가 묻은 흰 앞치마를 입고 있던 그 남자.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또 다른 지옥일까봐.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씨, 지우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양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강태양이 뛰어들어와 한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한지우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강태양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양 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지우는 그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28세의 한지우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평범한 여자가 냉동창고에 갇혀 죽을 뻔했던 걸까요? 그리고 강태양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기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지우가 처음 재래시장에 팔려온 바로 그날로 말이죠. 석 달 전 새벽 3시였습니다. 28 한지우는 차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이철수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지우에게 지난 20년은 끝없는 악몽이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냉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네로 보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보험금 8억이 외삼촌 통장으로 들어간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락방에 갇혔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사방 벽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20년 동안요. 어젯밤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자. 좋은 데 보냈다. 한지우는 알았습니다. 팔려가는 거라는 걸. 차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새벽 경매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각 건져 올린 듯한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경매사 목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외삼촌이 한지우를 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상자 더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외삼촌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한지우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무도 한지우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외삼촌이 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몸에 생선 피와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흰 고무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또렷했습니다. 이게 오늘 넘길 물건입니다. 외삼촌이 비열하게 웃으며 한지우를 가리켰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자는 한지우를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양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서류는 준비했습니다. 5천만 원도요. 외삼촌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가방을 열어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잘 써먹어요. 외삼촌이 한지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차 먼지만 날렸습니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재래시장 경매장 한복판에 가시죠. 강태양이 말했습니다. 시장 한편에 세워진 낡은 경트럭을 가리켰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지우의 새 삶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기를 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석 달 뒤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둘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트럭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태양은 운전만 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도착했습니다. 강태양이 먼저 내렸습니다. 한지우도 따라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강태양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무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시장 동료들인 듯 했습니다. 강태양이 그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양 씨 축하드립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강태양이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태양. 그리고 한지우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강태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지우. 자기 이름 옆에 낯선 남자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공무원이 증인란을 가리켰습니다. 증인 2분 서명해 주세요. 시장 동료 2명이 나왔습니다. 차례로 증인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증인까지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났습니다. 한지우는 이제 강태양의 아내가 됐습니다. 5천만 원에 팔린 신부가 됐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온 둘은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강태양은 시장 근처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한 동네였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4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한지우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강태양을 따라 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 2층, 3층을 지나 4층까지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층 끝에 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생선 냄새였습니다. 시장 바로 위 건물이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지우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강태양이 먼저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겨우 밝아졌습니다.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좁았습니다. 거실, 작은 방 하나,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석구석 시커먼 곰팡이가 폈습니다. 천장도 낮아 키 큰 강태양은 고개를 약간 숙여야 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선풍기 하나만 덜컹거리며 돌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싱크대,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엔 생수병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삼촌 집 다락방도 지옥이었는데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여긴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 쓰세요. 한지우가 고개를 들어 강태양을 봤습니다. 강태양은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전 여기서 잘게요. 강태양은 벽장에서 낡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엔 얇은 요 하나, 베개 하나.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와 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지우는 요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 강태양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돗물 틀어놓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낯선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고함도 없었습니다. 외숙모의 핀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지우는 얇은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빗물이 샌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때릴까? 밥을 안 줄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강태양의 숨소리,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거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벌써 아침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양이 작업복 입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한지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강태양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고무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양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강태양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쉬라고, 편히 있으라고. 외삼촌네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 아침,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공간. 한지우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단칸방을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양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시커먼 생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 얼굴에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앞치마는 피와 비늘 범벅이었습니다. 강태양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지우를 봤습니다. 청소하고 계셨어요? 네. 그냥.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양이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씻어야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한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기,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양이 고개를 들어 한지우를 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볼 돈이 없어서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만 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것만 사올게요. 한지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강태양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돈을 달라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강태양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양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장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쓰세요. 강태양이 돈을 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만 원을 부탁했는데 100만 원이라니. 너무 많은데요. 필요한 거 다 사세요. 당신이 이 집 주인이니까. 강태양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돈뭉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돈을 품에 꼭 안고 단칸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시장 방향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좌판엔 온갖 채소와 과일이 넘쳤습니다. 생선 가게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정육점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두부 한 모 900원, 달걀 한 판 8,000원, 시금치 한 단 3,000원, 고등어 2마리 15,000원, 배추 한 통 12,000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마음껏 장을 보는 게, 가격 보며 고민 안 하고 사는 게,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한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고등어에 칼집을 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지우가 강태양을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강태양이 일어나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한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태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한지우를 봤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양은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반찬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늘 트집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지우는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위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100만 원을 받은 것, 시장에서 장 본 것, 저녁 차린 것, 맛있다는 말 들은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실에선 강태양이 뭔가 서류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뭔가 적는 소리.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폭력도 없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한지우는 요 위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지우는 조금씩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태양은 새벽에 나가고 한지우는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궁금했습니다. 강태양이 누구인지, 왜 자기를 샀는지. 밤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가게 일꾼이 왜 그렇게 많은 서류를 볼까요? 그날 오후 한지우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태양 씨 신부님이시죠? 돌아보니 6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파마를 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지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전 김순자예요. 반찬 가게 하죠. 우리 태양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김순자가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우리 가게로 와요. 밥 줄게. 한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엄마 같았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온갖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순자가 뒤편 작은 식탁으로 한지우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금방 차려줄게. 김순자가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푸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겠어. 한지우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한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순자가 한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가 한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야 왔어. 어머, 장 사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태양이 신부님이에요. 남자가 한지우를 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양이 신부님이시군요. 전 장만수입니다. 한지우입니다. 장만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장 사장님은 태양씨 스승님이세요. 김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가 생선 감정 배우러 왔죠. 2년 전에요. 장만수가 말했습니다. 2년이요? 그럼 원래 시장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장만수와 김순자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 씨, 장만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양이가 누군지 아세요? 생선가게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겉모습이에요. 장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양이는 한국수산그룹 회장 아들이에요. 한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재벌이에요. 그것도 큰 재벌. 김순자가 거들었습니다. 한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긴 얘기예요. 장만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죠. 나와 강진의 태양이 아버지는 친구였어요. 이 시장에서 함께 생선 장사를 시작했죠. 장만수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생선 감정의 천재였고 진해는 사업 수완이 뛰어났어요. 둘이 힘을 합쳐 한국 수산을 만들었죠. 작은 도매상에서 시작해서 전국구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회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김태준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 자는 나를 눈엣 가시로 봤어요. 장만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횡령 누명을 씌웠어요. 8억을 빼돌렸다고. 증거도 조작했죠. 억울하셨겠어요. 진해한테 말했어요. 친구야,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진해는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이사회 결정이라고. 장만수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어요. 30년 전에 내가 함께 만든 회사에서. 한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 씨가? 진해가 죽기 전에 후회했대요. 나를 배신한 게 평생 한이었다고. 그래서 태양이를 보냈어요. 아버지 대신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장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이는 2년간 여기서 일했어요. 낮에는 생선 감정 배우고 밤에는 회사 서류 조사하고 김태준의 비리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한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구나. 그럼 왜 저를? 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태양이한테 직접 물어봐요. 장만수가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태양이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한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태양이 재벌이라니. 왜 나를 샀을까요? 불쌍해서? 동정심? 저녁 무렵 강태양이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생선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태양 씨. 네. 장만수 사장님 만났어요. 강태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태양 씨가 한국수산 회장 아들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하는 이유도 한지우가 강태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저를 샀어요? 강태양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긴 얘기예요.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양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씨 아버지, 한승우 씨 아세요? 네, 제 아버지인데요. 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20년 전에 유통 담당이셨죠. 한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대요. 제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직원이었죠. 그런데 회사 비리를 발견하셨어요. 내부 고발하려 하셨죠. 그래서요? 사고가 났어요. 냉동차 브레이크 고장. 지우 씨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사고를 평생 안타까워하셨어요. 좋은 분을 잃었다고, 그 딸이 불쌍하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우 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동정이었군요. 한지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강태양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를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달라졌어요. 뭐가요? 마음이요. 강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20년 학대를 견디고도 선함을 잃지 않은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 강태양이 한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지우 씨가 좋아졌어요. 진심으로요. 처음 숨긴 건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한지우는 강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 씨가 좋아요. 생선 피 묻은 앞치마 입고 있어도 재벌이어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한지우가 강태양 손을 잡았습니다. 태양 씨가 저한테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강태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있어요. 김태준을 몰아낼 거예요. 장 사장님 명예도 회복시킬 거예요. 같이 할게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태양 씨가 하는 일 같이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강태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한지우가 강태양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서류를 봤습니다. 강태양이 2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김태준의 횡령 기록, 비자금 조성 내역,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강태양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지우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혼자 싸워왔구나. 재벌 아들이면서 생선 피를 뒤집어 쓰고 단칸방에 살면서 밤마다 증거를 모으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한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지우는 시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시금치를 다듬고 물을 썰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어머, 손이 정말 빠르네. 김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도울 게 있을까요? 아니야, 충분해. 대신 점심은 같이 먹자. 점심 무렵 장만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광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잡은 거야. 어머, 고마워요. 장만수가 한지우를 봤습니다. 지우 씨, 일 배우고 있네? 네, 사장님. 잘하네. 태양이한테도 도움돼. 한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요? 응. 태양이 혼자 일하느라 힘들었거든. 이제 지우 씨가 있으니 든든하겠어. 장만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 한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양은 아직 시장에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거실 책상을 봤습니다.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종류별로 깔끔하게 파일에 넣었습니다. 라벨도 붙였습니다. 2시간쯤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강태양이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지우 씨가 정리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강태양이 파일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완벽해요. 찾기도 쉽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강태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 엑셀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엑셀이요? 한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우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배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그날 밤 강태양은 한지우에게 엑셀을 가르쳤습니다. 셀 선택하는 법, 숫자 입력하는 법, 합계 내는 법. 한지우는 빨리 배웠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아니에요. 태양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했습니다. 강태양이 서류를 읽어주면 한지우가 입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지우 씨, 네, 고마워요. 혼자 하느라 힘들었는데, 저야말로요. 태양 씨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될 거예요. 네, 꼭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우는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 떡집 할머니, 정육점 주인. 모두 한지우를 반겼습니다. 지우야, 사과 가져가. 지우야, 떡 먹어봐. 지우야, 고기 좀 구워줄까? 한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만수가 자기 가게로 한지우와 강태양을 불렀습니다. 김순자도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장만수가 회를 썰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태양이가 증거 수집 끝낸 날이야. 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주주총회 준비만 하면 돼요. 잘했어. 장만수가 강태양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네 사람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지우와 김순자는 음료수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아. 장만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조심해야 해. 김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준비했어요. 좋아. 이번엔 꼭 성공하자. 식사가 끝날 무렵 김순자가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행복하니? 네, 사장님. 다행이다. 우리 태양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김순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한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나도, 장 사장님도, 시장 사람들도. 김순자가 한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태양 씨, 전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시장 사람들이 가족 같아요. 태양 씨도 있고. 한지우가 강태양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주총회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네, 함께니까요.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그날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건물 밖 어둠 속에서 말이죠. 외삼촌 이철수였습니다. 옆에는 딸 소희도 있었습니다. 저것들 봐. 행복해 보이네. 외삼촌이 비웃었습니다. 아빠, 저 남자 재벌이래요. 한국수산그룹. 소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양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뭐? 재벌? 외삼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지우가 돈 더 있겠네. 5천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야. 제 생각엔 최소 몇십억은 있을 거예요. 소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계획 세워야겠어. 저 돈 반드시 빼앗는다. 어떻게요? 일단 지켜봐. 약점을 찾아야지. 외삼촌이 건물을 노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쪽지 한 장이 문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지우야, 외삼촌이다. 돈 좀 빌려줘. 급해. 연락해. 한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외삼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을까요? 강태양이 옆에서 쪽지를 봤습니다. 무시하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불안했습니다. 외삼촌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시 올 겁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강태양에게 말했습니다. 태양 씨, 주주총회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외삼촌이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주주총회 끝나면 정식으로 회사 대표가 돼요. 그럼 외삼촌도 함부로 못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강태양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주총회 끝나면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가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 집도 좋은데요. 생선 냄새 나잖아요. 그래도 저한텐 처음으로 제 집이었어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태양 씨와 함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에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요. 소희였습니다. 채, 둘이 잘도 달달하네. 소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주주총회가 다음 주래요. 그래. 그럼 그 전에 움직여야겠어. 뭐 할 건데요? 지우를 겁주는 거야. 돈 내놓으라고. 외삼촌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혼내줘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는 웃었습니다. 음흉한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곧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한지우는 악몽을 꿨습니다. 외삼촌이 나타나 자기를 끌고 가는 꿈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운 곳으로. 안 돼. 한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강태양이 뛰어왔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꿈.
꿈이었어요. 한지우가 떨며 말했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외삼촌이. 걱정 마세요. 절대 당신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게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곧 정말로 어둠 속 추운 곳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을.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강태양은 마지막 서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옆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설렜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강태양이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양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외숙모 박혜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뺨에는 새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밑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외삼촌한테 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우야. 외숙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잠깐만 시간을 줘. 할 말이 있어. 외숙모가 빌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외숙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외숙모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양이 문을 열었습니다. 외숙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태양은 옆에 섰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한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외숙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어. 2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다 미안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외숙모가 흐느꼈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어.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왔어. 진실이요? 외숙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부모님. 사고 아니었어. 한지우는 USB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 냉동차 사고. 그거 내 외삼촌이 꾸민 거야. 한지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야. 외숙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나중에 알았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내 외삼촌이 술 먹고 실수로 말했어. 강태양이 USB를 받았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이야. 20년간 내 외삼촌이 한 말들, 술 먹고 자랑하듯 떠든 것들 다 녹음했어. 외숙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못했어. 하지만 지우가 팔려가는 걸 보고 양심이 견딜 수 없었어. 한지우는 USB를 쳐다봤습니다. 그 작은 것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니.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한승우 씨는 한국수산에서 일했어. 유통 담당이었지. 성실하고 정직했대. 외숙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회사에 비리를 발견했어. 부정 유통, 횡령. 내 아버지가 내부 고발하려 했대. 한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외삼촌은 그때 그 비리에 연루돼 있었어. 같이 일했거든. 내 아버지가 고발하면 외삼촌도 감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외삼촌이 냉동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정비소 직원 매수해서 외숙모가 흐느꼈습니다. 사고처럼 꾸몄어. 그리고 보험금 8억을 받았지. 내 법적 보호자가 됐고. 한지우는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한지우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공범이야. 알고도 막지 못했어. 두려웠어. 외숙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해. 그럴 자격 없어. 그냥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강태양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승우 그 새끼 내부 고발한다고? 나까지 망하게?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끊어버렸지. 깔끔하게 정리됐어. 8억까지 받고. 하하. 한지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우 그 애 잘 키우고 있지. 공짜 일꾼이야. 부모 죽인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 한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만 들으세요. 아니에요. 한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들어야 해요. 끝까지. 파일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외삼촌의 자백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과정, 정비소 직원 매수 금액, 보험금 수령 과정, 모든 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외숙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20년간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팔려가는 걸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 외숙모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외숙모. 한지우가 불렀습니다. 외숙모가 멈췄습니다. 경찰에 가실 거예요? 응. 내일 자수할 거야. 공범이니까. 외숙모가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조심해. 내 외삼촌이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재벌이랑 결혼했다는 걸 알았어. 돈 노리고 있어. 알겠어요. 행복해라. 좋은 사람 만났잖아. 외숙모가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강태양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해당하셨어요. 외삼촌한테. 강태양이 한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 죽인 사람 밑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절 때리고 학대하고 돈을 빼앗는 걸 견뎠어요. 한지우가 울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지우 씨는 살아남은 거예요. 강태양이 한지우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을 견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한지우는 강태양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태양은 USB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것도 공개할게요. 네.
김태준이 연루된 비리예요. 지우 씨 아버지가 고발하려던 바로 그거요. 강태양이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김태준도 끝장날 거예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반드시요. 두 사람은 밤새 USB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주주총회 전날이었습니다. 강태양은 정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이네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요. 잘 될 거예요. 꼭 이길게요. 지우 씨를 위해서라도.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외숙모가 나간 뒤 건물 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을. 외삼촌이었습니다. 혜진 그년이 배신했어. 외삼촌이 이를 갈았습니다. 옆에 소희가 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외삼촌이 건물을 노려봤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지우를 잡는다. 돈 빼앗고 입 막는다. 어떡해요? 내일 아침이야. 강태양이 주주총회 가면 지우는 혼자잖아. 소희가 웃었습니다. 음흉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택배기사로 변장할게요. 잘했어. 냉동창고도 준비해뒀어. 외삼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장낸다. 그날 밤 한지우는 악몽을 또 꿨습니다. 어둠 속 추운 곳에 갇혀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한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강태양이 뛰어왔습니다. 또 악몽이에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예지몽이었습니다. 내일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양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까지. 생선 피 묻은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강태양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녁에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이기세요. 네, 반드시요. 강태양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으로 강태양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우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강태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쁘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언니 남편 바람 피우나 봐요. 어제 찍은 거예요. 소희였습니다. 한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강태양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고급 레스토랑, 예쁜 여자. 하지만 어제 강태양은 밤늦게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레스토랑에 갔을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재벌이라고 숨기고 다른 여자 만나고. 조심하세요. 한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강태양을 믿어야 할까요? 한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볼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양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씨,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강태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혹시 이상한 문자 받았어요? 한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김 이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누가 제 옛날 사진 돌리고 있대요. 강태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스토랑 사진이죠? 여자랑 같이 있는. 네. 그거 1년 전 사진이에요. 회사 이사랑 회의했던 거예요. 강태양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누가 옛날 사진 꺼내서 조작한 거예요. 우릴 갈라놓으려고. 한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지우 씨, 저 믿어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한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태양 씨 믿어요. 고맙습니다. 주주총회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보니 배경이 낡아 보였습니다. 색도 바랬습니다. 옛날 사진 같았습니다. 소희가 속이려 한 겁니다. 한지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오후가 지났습니다. 한지우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태양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저녁 6시쯤 강태양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강태양이 외쳤습니다. 정말요? 네. 김태준 해임됐어요. 장 사장님도 복귀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강태양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우 씨 부모님 사건도 재수사 시작됐어요. 경찰에 USB 제출했어요. 한지우는 강태양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다 지우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강태양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주주총회 성공한 날이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결혼한 지 정확히 석 달이에요. 한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석 달이나 됐나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강태양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요? 지우 씨 통장이요. 한지우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 완료 20억 원. 송금인 한국수산그룹 강태양. 한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 선물이에요. 강태양이 웃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영영. 한지우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20억.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지우 씨는 제 아내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너무 많아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씨.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텐 지우 씨가 가장 소중해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강태양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우 씨가 평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한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20년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제 가질 자격이 있어요. 한지우는 강태양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지우는 통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20억.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씨, 네. 전 정말 행복해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2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강태양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건물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외삼촌과 소희였습니다. 저것들 봐. 웃고 떠들고. 외삼촌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빠, 돈 받았나 봐요. 표정 보니까. 소희가 망원경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 많을 거예요. 재벌이잖아요. 외삼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아침 강태양이 회사 가면 지우를 잡는다. 택배기사 옷 준비했어요. 소희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냉동창고 키도 있지? 네. 시장 뒤편 큰 거요. 좋아.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한다. 외삼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 다 빼앗는다. 그리고 지우 입도 막는다. 어떻게요? 냉동창고에 가둬놓는 거야. 얼어 죽을 때까지. 소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돈, 곧 우리 거예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강태양 품에서요.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양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대표로서 첫 출근이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강태양이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랑요? 장 사장님, 김순자 사장님. 축하 자리예요. 좋겠어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같이 갈래요? 아니에요. 집에서 쉴게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요. 네. 걱정 마세요. 강태양이 나갔습니다. 한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한지우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갈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님 맞으세요? 네. 여기 택배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우는 이상했습니다. 주문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한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덮쳤습니다. 입에 손수건이 덮였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지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한지우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냉동창고였습니다. 사방이 얼음투성이었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30도를 가리켰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외삼촌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외삼촌 이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희도 있었습니다. 둘 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얇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외삼촌, 왜 이러세요? 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돈 때문이지. 외삼촌이 비웃었습니다. 20억. 어제 받았지? 내가 다 알아. 그건 제 돈이에요. 닥쳐.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20억을 받아? 내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 키운 게 아니라 학대하셨잖아요. 한지우가 외쳤습니다. 부모님도 외삼촌이 죽였잖아요. 다 알아요. 외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 그년이 떠들었구나. USB도 다 넘겼어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외삼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너도 오늘 끝이야. 소희가 한지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언니 간단해요. 20억 계좌 이체하면 돼요. 절대 안 해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얼어 죽으면 돼요. 소희가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영하 30도. 1시간이면 저체온증 오고 2시간이면 의식 잃고 3시간이면 죽어요. 한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안 해요. 강해 보이네요. 좋아요.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더 추워지면 바뀔까요? 소희가 냉동고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영하 40도로 내렸습니다. 더 추워졌습니다. 한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나갈까요? 1시간 뒤에 다시 와요. 그래. 외삼촌과 소희가 냉동창고 문으로 갔습니다. 생각 잘해요, 언니. 죽기 싫으면 이체하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죽는구나. 한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뺨에 얼음이 맺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태양씨. 한지우는 강태양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생선 피가 묻은 앞치마 차림. 하지만 따뜻했던 눈빛. 100만 원을 건네던 손. 맛있다고 했던 미소. 20억을 보내던 진심. 같이 싸우고 싶었는데. 한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묶여 있어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강태양이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야 해. 한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묶인 손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손목이 쓸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한지우는 이를 악물고 손을 비틀었습니다. 마침내 한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손도 풀었습니다. 발도 풀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냉동창고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강태양의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하지만 끊겼습니다. 냉동창고 아니라 신호가 약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줘요. 냉동창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전송 실패. 한지우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그때 냉동창고 한쪽에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환풍구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환풍구 쪽으로 올렸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태양 씨, 도와주세요. 시장 뒤편 냉동창고. 외삼촌이 가뒀어요. 전송 성공. 한지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씨, 지우 씨. 강태양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양이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장만수와 김순자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 씨, 정신 차려요. 한지우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강태양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양 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과 소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철수, 이소희, 납치강금, 살인미수로 체포합니다. 한지우는 강태양 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외삼촌이 끌려가는 모습을요. 지우야.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한지우를 실었습니다. 강태양도 함께 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태양 씨가 와줘서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지우는 강태양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살아줘서. 강태양이 한지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한지우를 진찰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어요.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한지우는 병실에 누웠습니다. 강태양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죠?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도 체포됐고 부모님 사건도 재수사 시작됐고 회사도 정리됐어요. 다행이에요. 한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행복만 남았어요. 네, 행복만요.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한지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강태양이 옆에 있어 안심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만 남았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강태양, 장만수,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외삼촌 이철수와 딸 이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철수, 이소희의 살인 미수, 납치 감금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낭독하십시오. 네, 판사님. 피고인 이철수는 20년 전 한승우와 그의 아내 박미영을 살해했습니다. 냉동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조작하여 사고사로 위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딸 한지우를 20년간 학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지우를 납치 감금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외삼촌을 노려봤습니다. 피고인 이소희는 공모하여 한지우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판사가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철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외삼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인, 추가 변론 있습니까? 변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한지우를 봤습니다. 증인 한지우,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양이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과 조카입니다. 피고인에게 학대당했습니까? 네.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학대를 당했습니까? 한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8살부터 28살까지 20년간 다락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매일 폭행당했습니다. 일에서 번 돈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납치당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혔습니다. 영하 40도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지우가 외삼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외삼촌 조카예요. 부모님 잃고 의지할 곳이 외삼촌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외삼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승우를 죽인 게 잘못이었어. 너를 학대한 것도 잘못이었어. 외삼촌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미안해. 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철수는 계획적 살인, 장기간 학대, 납치 감금,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소희는 공모 납치 감금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2주 뒤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철수는 살인죄, 아동학대, 납치감금,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삼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소희는 공모 납치 감금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외삼촌과 소희가 끌려갔습니다.
한지우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한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강태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장만수와 김순자도 있었습니다. 지우야. 김순자가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장만수도 한지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응.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태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곰팡이도 없고 생선 냄새도 안 났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석 달 뒤 재래시장 광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태양과 한지우의 진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광장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간이 무대를 세웠습니다. 의자를 줄지어 놓았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지우는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정말 예쁘다. 김순자가 감탄했습니다. 한지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천사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옷 입어도 되나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입어야지. 김순자가 한지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충분히.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한국수산 직원들, 100명쯤 모였습니다. 강태양은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장만수가 옆에 섰습니다. 태양아, 떨리나? 네, 사장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주례를 맡은 사람은 장만수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근사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한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양옆에서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강태양은 한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지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태양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장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태양과 한지우 두 사람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장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 서약하십시오. 강태양이 한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입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신부 서약하십시오. 한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양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어디든요.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강태양이 한지우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한지우도 강태양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햇살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이 시장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선회, 전, 떡, 과일. 푸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한지우와 강태양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행복해요? 강태양이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석 달 뒤 한지우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강태양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10주입니다. 한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기 심장 뛰고 있어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네. 우리 아기예요. 강태양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한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불러오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까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사랑받고 자랄 거예요. 절대 외롭지 않게 할 거예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1년 뒤 한국수산그룹 본사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강태양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양 씨, 네, 행복해요.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28년간 꿈꿨던 삶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거. 강태양이 한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지우 씨를 만나서요. 우리 아이 이름 지었어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한빛이 어때요? 한빛이요? 네. 당신이 제게 빛이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세상의 빛이 되길 바라요.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한빛이 해가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부모님이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양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먼 곳에서 시장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지우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됐습니다.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 빛뿐이었습니다. 20년간의 어둠을 견디고 마침내 빛을 찾은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의 소감을 짧게라도 작성해 주세요. 곧 더 감동적인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